은퇴라는 말은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 단어가 여유와 쉼의 대명사처럼 느껴졌죠. 아침마다 전쟁처럼 바쁘게 나서던 출근길이 사라지고 회의와 보고서 대신 산책과 취미가 일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라는 시기를 맞이해보면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좋았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말할 사람이 없어지더라고. 아침에 눈을 떠도 부를 이름이 없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함께 밥을 먹을 친구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치여 점점 연락이 뜸해지죠. 그렇게 어느 날 아무도 찾지 않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혼자인가? 은퇴 후 외로움은 단지 마음의 공허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와 기대치, 심지어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노년기 외로움을 현대인의 새로운 건강 위험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똑같이 은퇴하고 똑같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생기 있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도 가족도 점점 멀어질 때 그 외로움을 이기고 다시 삶의 중심을 잡는 사람들의 공통된 5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지만 따뜻한 불씨 하나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사람은 많고 연결은 쉬워졌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은 길고 단체 채팅방은 몇 개씩이나 되지만 나의 진짜 속마음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단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본래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관계의 밀도보다 관계의 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만 연락하는 친척, 연말에 안부 문자 한번 주고받는 친구, 밥 한 끼 하자고 말만 하고 몇 년째 보지 못한 지인들. 주변은 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리만치 외롭고 허전한 이유는 바로 그 진짜 이야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괜히 말하면 민폐가 될까봐, 쓸데없는 걱정을 끼칠까봐 속에만 담아두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입은 닫히고 마음은 멀어지고 어느 순간엔가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조차 없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연결의 결핍이라 말합니다. 즉, 누군가와 진심을 나누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특히 인생에서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때 이전처럼 누군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 시점에서 이 감정은 더 짙어집니다. 나는 여전히 많은 걸 나누고 싶은데 세상은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이 기묘한 단절감. 그것이 외로움의 정체입니다. 또한 이런 시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니죠. 진짜 외로움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도 그럴 대상이 없을 때 깊어집니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사람, 사소한 감정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보다 더 큰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의 온도를 결정짓는 건 곁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닿는 관계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외로움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피하게 되고 말수가 줄고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괜히 눈치 주는 건 아닐까? 이야기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지라는 생각이 들며 스스로를 고립 속으로 밀어넣게 되지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나누게 된다면 그 외로움은 더 이상 혼자의 고통이 아니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이들이 같은 이유로 마음을 졸이고 있고 또 일부는 그 외로움을 지혜롭게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외로움이란 건 참 묘한 감정입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어 보여도 마음속엔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지요.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감정의 문제, 기분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쌓이고 오래되고 굳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사람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은근하고도 위험한 존재입니다. 한 의학 논문에 따르면 장기적인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고혈압과 우울증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지요. 특히 말동무가 없고 일상에서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뇌 활동도 둔해지고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수준이 아니라 몸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누구보다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A씨는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자주 피곤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 검진을 여러 차례 받아봐도 큰 이상은 없었지만 삶의 의욕이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버겁다고 했지요. 주변에서 사람도 만나고 취미도 가져보라고 권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는 점점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나중에는 누가 전화를 해도 받기 싫어졌고 그마저도 끊기니 마음은 더 쓸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특별한 사례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내면을 무너뜨리는 외로움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손길과 말 한마디에 살아나고 작은 대화 속에서 삶의 리듬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끊기면 마치 식물이 물을 못 받아 말라가듯 사람도 생기를 잃게 됩니다. 또한 외로움은 마음을 비틀기도 합니다. 예전엔 잘 참았던 말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작은 오해에도 마음을 닫게 되지요. 누군가와의 거리조차 스스로 재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괜히 연락하면 민폐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은 점점 닫히고 스스로 외딴 섬이 되어갑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도리를 잃지 않는다. 겉으로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만은 스스로 단단히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 경지에 오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흔드는 감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단지 견뎌야 할 것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심코 넘기기엔 그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해치며 삶의 의욕 자체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가만히 둔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기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감정을 마주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이렇게까지 혼자였던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기까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저 하루를 흘려보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도무지 손이 가는 이가 없습니다. 연락 한 번 할 사람을 떠올려 보지만 머뭇거리다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게 되죠. 가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일하랴, 아이 키우랴, 살아가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지금 내 옆에 머무르긴 어렵습니다. 전화를 걸면 잠시만요로 시작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로 끝나는 날이 잦아집니다. 처음엔 이해하지만 반복되면 상처가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지는 감정이 있지요. 나는 이제 뒷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듭니다. 친구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일정이 됩니다. 생일이면 문자 한 통, 명절이면 인사 한마디. 만나자고 해도 시간 맞추기 어렵고 한 번 보려면 몇 주 전부터 약속을 잡아야 하지요. 결국 마음은 가까워도 몸은 멀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엔가 연락 자체가 끊깁니다. 그렇게 익숙했던 이름들이 하나둘 내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서글픈 건 그런 상황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와 비슷한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말없이 혼자 걷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카페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도 뭔가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고립감을 사회적 상실감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정서적으로 가까웠던 사람이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때 사람들은 깊은 단절감을 느끼게 되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사회, 자꾸만 거리를 두는 세상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흐릿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야말로 외로움의 가장 아픈 얼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멀어지고 난 후 과연 누가 내 옆에 남을까요? 그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스스로 관계를 맺고 유지해온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마음을 나눴던 이웃, 가끔 안부를 물었던 후배, 동네 작은 모임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관계. 외로움을 이기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에 작게나마 누군가와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건 단순히 외롭다는 것을 넘어 내 삶의 목적과 역할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끈은 스스로 먼저 잡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얽히는 관계는 이제 줄어들지만 그 대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연결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5가지 공통점. 그것은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회복했고 누구와 어떻게 다시 연결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에 잠식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 단순한 태도, 그리고 마음을 여는 순간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로움을 이겨낸 분들에게는 5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다는 건 곧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외로움이 아닌 고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일기장에 마음을 적어보며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쌓이자 외로움은 점차 혼자 있음의 평화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작더라도 일상 속 연결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하는 습관, 시장에서 단골 가게 사장님과 나누는 짧은 대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 이런 사소한 관계들이 점점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번 이상 타인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절반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셋째, 그들은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상사였고 누군가의 부모였지만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삶도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고 동네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공원에서 매일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면서 이 동네 환경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때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그 감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강한 치유가 됩니다. 넷째, 그들은 자기 표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침묵에서 자랍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그것은 곧 무게가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은 마음의 통로를 열어두고 살아갑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SNS에 감상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감동한 장면을 적어보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엽서를 보내는 것도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하고 나누고 기록하는 것은 마음속 외로움에 바람을 넣어주는 일이 됩니다. 5째, 그들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따뜻한 치유는 누군가를 위한 행동에서 옵니다.
어떤 분은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도왔고 어떤 분은 혼자 사는 이웃의 안부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도움을 주려다 내가 위로받았어요. 외로움을 이긴 이들의 대부분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5가지 공통점은 특별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조금만 의식하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순간입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웃음 한 번, 눈 마주침 한 번. 그 작은 시작이 외로움의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는 함께라는 단어가 점점 멀어지고 혼자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서서히 우리를 감싸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있음이 곧 외로움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늘 말씀드린 외로움을 이겨낸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돌보고 작은 관계를 스스로 이어가며 살아가는 힘을 길렀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삶은 고요하지만 따뜻한 무늬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함께할 사람을 더 잘 만납니다. 외로움에 쫓기듯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유로울 때 다가오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단단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삶은 길고 그 안엔 무수히 많은 계절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춥고 고요하고 때로는 버거운 계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겨울이 길어질수록 봄은 더욱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작은 실천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5가지 공통점, 그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인사 한마디, 일상의 한 장면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무서운 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는 조용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